강재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서재에서 발견한 녹음기를 들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황기찬의 것이었습니다. 김도희를 죽인 건 나였어. 최자영이 먼저 들이받았지만 그 여자는 살 수 있었어. 녹음기 속에서 들려오는 기찬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차로 밀어붙였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은호도 강재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은호가 죽었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녹음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인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저 지금 아버지 서재에 있어요. 황기찬이 도혜 씨와 은호를 죽였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전화 너머 도윤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만 제이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이걸 당장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1시간 후 모든 방송사에 녹음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YL그룹 황기찬 회장, 김도혜 살인 및 아동살해 자백 녹음 공개. 황기찬은 회장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이런 미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미란 상무가 들어왔습니다. 기찬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기찬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다 강재인 때문이야?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강세리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당장 해외로 나가야 해. 하지만 기찬은 세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도 날 버릴 거잖아. 세리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 편이라고. 기찬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너도 이미 도망갈 준비 다 했잖아. 실제로 세리는 가방에 여권과 현금을 숨겨놓았습니다. 기찬이 일어났습니다. 나 혼자 끝낼 거야. 강재인과 함께. 그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올게. 세리가 기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뭘 하려는 거야? 설마 자살하려는 건 아니지? 기찬이 세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너도 날 버릴 거니까. 그는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살인자였다니. 아이까지 죽였다는데. 기찬의 귀에 모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재인,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함께 죽자. 한편 제인은 은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작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범인을 찾았어. 이제 너도 편히 쉴 수 있겠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제인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엄마가 늦었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황기찬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귀신 같았습니다. 제인아. 제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기찬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인사하러 왔지? 제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세요. 여기서 나가요. 기찬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손수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클로로포름이었습니다. 잠깐만 자면 돼. 제인이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묘지는 한적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찬이 제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제인이 도망치려 했지만 기찬이 더 빨랐습니다. 손수건이 제인의 코와 입을 덮었습니다. 제인이 발버둥 쳤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함께 가자. 제인아. 제인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기찬이 제인을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제인을 앉혔습니다. 안전벨트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묘지를 빠져나갔습니다. 2시간 후 도윤이 제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은호의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여자분 오신 거 봤어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시간 전쯤에 남자분과 함께 가셨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고 키가 크고.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황기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관리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뉴스에 나온 그 살인자 아니에요? 도윤이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강재인이 황기찬에게 납치됐습니다. 한편 기찬은 차를 몰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의 재인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재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기찬이 룸미러로 재인을 봤습니다. 기억나지 않아? 우리가 신혼여행 왔던 곳이야? 재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5년 전 행복했던 시절의 바닷가 펜션이었습니다. 왜 여기로? 기찬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려고. 재인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가 너무 꽉 조여져 있었습니다. 뭘 끝낸다는 거예요? 기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우리 인생. 재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쳤어요? 정신 차려요. 기찬이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모든 게 끝났으니까. 차가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절벽 위에 외딴 펜션이 나타났습니다. 기찬이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정적이 흘렸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찬이 재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해줄게. 나는 후회하지 않아. 재인이 소리쳤습니다. 은우는 왜 죽였어요? 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기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어. 그는 재인의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내려. 재인이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기찬이 재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내려라고. 재인이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찬이 재인의 등을 밀었습니다. 걸어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오래된 나무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기찬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재인이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재인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로프를 꺼냈습니다. 재인의 손목과 발목을 묶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기찬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푸른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껐습니다. 가스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인이 깨달았습니다. 설마 가스로. 기찬이 돌아왔습니다. 라이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함께 죽자. 재인아. 재인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은호가 이런 아빠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기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호는. 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호가 살아있다면 아빠가 이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기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호.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습니다. 기찬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도윤의 차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찬이 다시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가스 냄새가 더 강해졌습니다.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기찬 씨, 나오세요. 기찬이 라이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다 죽는다. 하지만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도윤이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재인이 도윤을 봤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기찬은 앞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재인의 로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찬이 뒤를 돌았습니다. 김도윤. 기찬이 라이터를 켜려고 했습니다. 도윤이 기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남자가 뒤엉켜 싸웠습니다.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인이 로프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껐습니다. 도윤 씨, 조심해요. 기찬이 도윤을 밀쳤습니다. 도윤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찬이 재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만은 죽여야 해. 재인이 옆으로 피했습니다. 기찬이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도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찬의 뒤를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기찬이 팔꿈치로 도윤의 배를 찔렀습니다. 으악. 도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기찬이 다시 재인을 노렸습니다. 재인이 현관문으로 달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기찬이 재인의 뒷목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때 도윤이 기찬을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재인 씨를 놓아요. 기찬이 도윤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격투를 벌였습니다. 경찰들이 펜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기찬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기찬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기찬이 다시 넘어졌습니다. 경찰관이 기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황기찬,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기찬이 재인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강재인. 재인이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웠어요. 도윤이 재인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재인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하지만 경찰차에 실린 기찬이 창문 너머로 제인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입술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복수하겠다. 제인이 그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윤이 제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감옥에 갈 거예요. 하지만 제인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제인과 도윤이 펜션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악몽 같은 기억만 남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강세리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찬의 마지막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제인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도윤이 제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천만에요. 두 사람이 함께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누군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을 든 그림자였습니다. 강세리였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